안녕하세요. 게임을 이지하게 설명해주는 윈다제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닌텐도 스위치로 어떤 게임을 하시나요? 매달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신작들을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스위치는 젤다 머신, 동숲 머신이지 이러면서 그냥 딱 한두 종류 게임만 하고 방구석에 처박아 두지는 않았나요? 아니 스위치만 해도 보통 35만원에 프로콘까지 사면 거의 40만원을 넘게 썼을 텐데 그런 게임만 좀 하고 방구석에 장식품으로 두기에는 너무 돈 아깝잖아요. 물론 나는 그런 게임 하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수천 시간 했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건 인정. 계속 그렇게 즐기셔도 오케이,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분들 말고 닌텐도 스위치랑 동숲 같은 거 세트로 사서 좀 하다가 이제는 스위치 언제 켜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방치해두지 말고 이번 영상에서 추천하는 게임 한번 보셔봐봐. 당신의 스위치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게임들, 지금 같이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추천 게임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입니다. 아까 전에 젤다 머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왜 처음부터 이 게임을 추천하냐고요? 사실 젤다 머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 게임 하나만 플레이하더라도 스위치를 살 가치가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은 아직도 이 게임을 안 했다면 무조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젤다를 재밌게 즐긴 유저들 사이에 젤다 야수 많았네 삽니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발매된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스위치 게임 추천 목록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픈월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젤다 야숨은 이게 되나? 라는 의문을 이게 되네? 라고 대답해주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무다, 여기에 불이 붙을까? 붙네? 이게 되네?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자유도가 보장된 완벽에 가까운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판매량 2700만 장이라는 숫자는 작품성이나 재미뿐만 아니라 상업성 또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젤다 야숨을 아직 안 했다고요?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제가 그 뇌를 사고 싶군요. 2023년 5월에 이 게임의 후속작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추천 게임은 모여봐요 동물의 숲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아기자기한 힐링 게임 같은 장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했었습니다. 이제는 꽤나 좋아하게 돼버렸으니까요. 저의 게임 취향까지 바꿔버린 게임이 바로 모여봐요 동물의 숲입니다. 원래 동숲이라는 게임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도 동숲 얘기를 많이 듣고 시청자들도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 까더라도 해보고 까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해 보이는 그래픽에 이게 애들 게임 같은 게 뭐가 얼마나 재밌을까 싶었지만 유치해 보이던 그래픽이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데는 얼마 안 걸렸습니다. 무인도에 정착해서 차근차근 집도 늘리고 섬에 새로운 주민 친구들이 이사오고 다양한 시설도 만들면서 조금씩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힐링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한국의 스위치 붐을 일으켰던 바로 그 게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의 섬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포켓몬 좋아하세요? 세 번째 추천 게임은 포켓몬 시리즈입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꼬꼬마일 때 나온 게임 시리즈인데 아직도 꼬꼬마들이 유입될 만큼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게임 시리즈. 특히나 최근에 재출시된 포켓몬빵은 아직도 구하기 쉽지 않을 정도죠. 닌텐도 스위치로도 꾸준하게 출시되고 있는 포켓몬 시리즈는 레츠고 시리즈, 소드 실드, 브다 샤펄, 아르세우스까지 이미 많은 시리즈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추천작은 이것들이 아니고요. 2022년 11월 18일에 출시될 예정인 포켓몬 스바입니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입니다. 시리즈 최초로 완전한 오픈월드를 지향한다고 하니 꽤나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칭 9세대로 구분되는 만큼 기존작을 즐겼던 분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포켓몬 시리즈 자체를 처음으로 입문하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귀엽고 멋진 포켓몬스터와 오픈월드를 탐험하며 다양한 포켓몬을 수집하고 모험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의 추억도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 꾸준히 팔리는 게임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포켓몬 시리즈를 한번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선 아쉽게도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국민 게임 수준의 게임이죠. 저도 요즘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네 번째 추천 게임은 스플래툰 3입니다. 여러분은 잉클링이라는 오징어가 되어 잉크를 사용하는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혼자서 모험을 하거나 여럿이 몰려오는 연어들을 물리치거나
최대 8명의 사람들과 같이 배틀을 할 수 있습니다. 장르는 TPS로 3인칭 슈팅 게임이지만 기존 총 게임과는 다르게 잉크를 써서 뿌리고 칠하고 헤엄치는 등 새로운 스타일의 TPS 게임입니다. 이번에 시리즈 최초로 한글화가 되어 나왔고 스위치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깔끔한 그래픽과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귀여운 캐릭터를 조작하여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며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왜 한국에서는 유명해지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제 채널에도 초보자 가이드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스플래툰 3를 플레이하게 되신다면 제 채널에서 초보자 가이드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맨날 게임만 하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잔소리도 많이 듣죠. 그럴 때 이 게임은 어떨까요? 5번째 추천 게임은 링피트 어드벤처입니다. 링콘을 이용하여 다양한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링피트 어드벤처는 생각보다 운동 효과가 대단한 편입니다. 처음에 운동 부족인 사람들은 30분만 해도 땀이 뻘뻘 날 정도죠. 물론 전문적으로 PT를 받으면서 헬스를 하는 것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집에서 재미있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과 게임을 하면서 조금씩 플레이하다 보면 어느샌가 쉽고 재밌게 운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물론 가족들과 함께 즐기다 보면 건강한 기분을 들게 해줍니다. 닌텐도 스위치가 꼭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임. 아직 스위치를 구매할 명분이 없었다면 그 좋은 명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코스염 아저씨. 6번째 추천 게임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입니다. 마리오라고 하면 옛날 게임이라는 느낌이 강하기도 하고 점프만 하는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렵기까지 하다 보니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딱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마리오 시리즈를 해보기는 했지만 한 번도 엔딩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는 사이기는 한데 딱히 친하지는 않은 그런 애매한 친구 같은 느낌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별 관심이 없던 게임이 제 인생 게임 중 하나가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할 게임이 없어서였습니다. 닌텐도 스위치가 정식 발매되자마자 바로 구입했지만 정말 그때는 할 게임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이 제대로 한글화도 안 되어 있었고 심지어 본체 시스템 메뉴도 한글화가 안 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비싸게 준 스위치를 방치할 수는 없다라며 구매한 마리오 오디세이는 스위치를 구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만족할 만한 재미를 주었습니다. 즐겁게 다양한 세계를 여행하는 느낌으로 재밌고 신나는 모험을 하는 경험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게임 덕분에 이후 출시된 마리오 시리즈 게임들도 꾸준하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편견을 깨줄 만큼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오 시리즈를 잘 모르시거나 편견이 있다면 이 게임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닌텐도의 귀엽고 동그란 마스코트 별의 커비 시리즈의 최신작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가 7번째 추천작입니다. 벌써 출시 30주년이 될 정도로 오래됐지만 촌스러운 느낌보다는 귀엽고 깜찍한 느낌입니다. 그런 장점인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와 그래픽은 유아용 게임 같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쉽게 손이 안 간다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는 난이도 조절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 유저까지 만족스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를 조작하는 재미부터 꽤나 높은 난이도를 클리어하는 재미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임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오 카트 8 디럭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게임은 약간 추천하기가 애매한 편입니다. 재미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재미만큼은 어느 레이싱 게임과 비교해도 지지 않을 만큼 재밌습니다. 그럼 뭐가 애매하냐 하면 그건 바로 같이 할 사람입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친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거북이 등껍질을 던지고 서로 약 올리며 달리는 재미였습니다.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인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추천한 모든 게임 중에서 1순위로 추천하지만 혼자만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라면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온라인 플레이가 아직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경쟁을 즐기거나 파고들기를 즐기신다면 의외로 귀여운 그래픽과 다르게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재미도 꽤나 깊이가 있긴 합니다. 4,50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이 괜히 잘 팔린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닌텐도 스위치를 샀다면 반드시 해봐야 할 게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게 즐긴 게임들 중에서 닌텐도 독점작만 골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닌텐도 스위치의 최고의 강점은 독점작이니까요. 아무튼 이번에 소개해드린 게임 말고도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재밌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게 해주고 좋아요는 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